네, 새해 들어서도 뭐 사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대단히 위축돼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안전 문제라든지 올해는 또 선거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자리 문제이고 가장 큰 사회적 화두이죠. 서울시에서 올해 양질의 일자리 정책들을 제시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공공일자리 모델인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 오늘 들으시면 좋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승원 서울시 공공일자리 팀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뉴딜 일자리 사업 이제 조금 익숙합니다. 저희도 들어서 이 사업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뉴딜 일자리 사업은 과거 취약계층 생계보호라는 사회 안정망 역할에 중점을 둔 한시적 임금 보조적 공공일자리를 개선한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발굴해서 일자리로 발전시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참여기간 동안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서 종료 후에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뉴딜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나 혹은 지자체가 사실은 뭐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에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네.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고 뭐 질적으로 또 양적인 것은 물론이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뉴딜 일자리 사업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예, 2013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4년째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했고요. 그동안 이 뉴딜 일자리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를 연계된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뭐 양적으로도 늘어나고 질적으로 또 이렇게 중점을 두는 그런 분야도 있을 텐데요. 올해 뉴딜 일자리 사업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올해는 총 46개 사업에서 1,688명의 시민을 선발합니다. 뉴딜 일자리의 특성답게 당장의 생계 지원 역할은 물론 현장 학습 및 교육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SH공사, 서울메트로, 세종문화회관, 도시철도공사 등 투자 출연기관도 대거 참여해서 청년들이 새롭고 다양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네, 올해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도 보도했던 기억이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게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중점을 두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뉴딜 일자리의 상당수 사업을 청년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총 46개 사업 중에 35개 사업이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대상 사업이고요. 나머지 9개 사업도 50% 청년 할당을 의무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11개월 이내 획일적으로 한정되었던 참여 기간도 경력 형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최대 23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간 연장은 만 1년 미만의 경우 민간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있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업무가 수년 될 때쯤 돼서 청년들이 퇴사해서 사업 추진에도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도 이제 늘리시는 거군요. 예, 예. 기존에는 통상 11개월 이내로 한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1년이 지나면 예를 들면 뭐 고용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뭐 법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재정적인 일자리 사업은 법령에 예외 네. 조항으로 돼 있어서요. 네. 2년 이상을 계속 근무를 해도 예. 법적으로 이 사람을 꼭 정기적으로 해야 그렇군요. 되는 그런 데서 예외가 네. 돼 있습니다. 지금 법령으로. 다만 뭐 이제 연간 예산의 이런 제한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간이 좀 짧았는데 그런 네. 것들도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사실은 이분들이 11개월 동안까지만 재정전 네.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고 네. 나머지 그 시간을 지나서는 민간 일자리로 들어가라. 예.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재정전 일자리에서는 그렇군요. 우리가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네. 바탕으로 해서 민간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 기간을 그동안은 좀 제한했던 것도 있었던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형성 기간이 좀 짧고 그런 또 건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간을 좀 늘린 네. 것도 있군요. 예. 그러면 분야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이제 일자리 특별히 이제 청년층이 많고 한데요. 뉴딜 일자리 사업 분야별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올해 제공되는 누딜 일자리는 좀 10개 분야입니다. 좀 예. 많은데요. 혁신, 시민 편의, 교통안전, 경제, 복지, 도시재생, 공원, 교육, 공공업무, 문화예술 등 10개 분야인데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청년들의 경력 형성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서울시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일자리를 발굴하고 또 이제 경력을 쌓게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가지고 민간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뭐 우리가 그걸 뭐 인큐베이터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분야별로 좀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먼저 혁신 그리고 시민 편의, 교통 경제 분야입니다. 이쪽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제공이 되나요? 예, 먼저 혁신 분야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 변혁 혁신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혁신 청년 활동가를 비롯해서 지역혁신 청년 활동가,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 활동가가 있고요. 시민 편의 분야에는 소음이나 빛 공해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 불편 민원 해결사, 그리고 대부업, 상조, 다단계 민원을 해소하는 민생 호민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 분야에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을 미리 찾아내어 개선하는 서울교통주치, 그 다음에 지하철역 안내 및 질서 도우미 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제 분야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제품의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는 청년 마케터와 일상 속 패션쇼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렇게 뉴딜 일자리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직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면 뭐 청년 활동가라든지요, 교통 주치 이런 부분들이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네요. 교통, 시민 편의 이런 부분이 혹시 이제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봤고요. 다음은 복지, 교육, 문화예술 분야는 어떤 일자리들이 제공됩니까? 복지 분야에는 아동시설, 아동돌봄 도움이라고 좀 취약계층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도우미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사,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돌보는 에너지 복지사 등이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이것도 다 취약계층인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서학습 지도를 해주는 독서학습 지도 교육 멘토, 그 다음에 평생학습 강사 등이 있고, 문화예술 분야는 시립미술관에서 전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전시 큐레이터 양성 사업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한강축제에 참여하는 한강축제 청년 코디네이터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뭐 축제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의 출연 기관들이 이제 문화 쪽 기관들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더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예. 예. 도시재생, 공원, 또 공공업 분야도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일자리들인가요? 예, 도시재생 분야는 창신 숭인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재생 리더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낙원산과 도남문로 일대 고유한 지역 역사를 조사하는 낙원산과 도남문로 신택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분야는 서울대공원에서 동식물 관리를 하는 생명가끔 전문가, 그 다음에 서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원관리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업무 지원 분야에는 법학 전문 지식을 갖춘 고학력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치 입법 분야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입법 지원 카운셀러, 뉴딜 일자리 참여자 경력 관리를 담당하는 뉴딜 일자리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뉴딜 일자리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46개 분야 89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1688명. 1600 죄송합니다. 이 분야만 예. 그런 거고 1688명. 88명. 예, 예. 170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꽤 전문적인 분야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적인 분야 이런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지원 자격 요건들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물론 자격 요건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도 있지만 네.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거주 시민으로서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또 저희가 연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네. 선발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 중에서 독서학습 지도 교육 멘토, 서울 에너지 복지사, 전통시장 매니저 등 11개 사업은 40세 이상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외 사업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요구하는 전공이나 자격증, 공모시 우대사항 등이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곳과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셨는데 제가 수치를 잘못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예, 1688명이고 그 가운데 청년 대상이 898명, 한 900명 정도 되나 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뉴딜에서도 그쪽을 중점으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장년층은 우리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청년들에게만 너무 이렇게 이해는 가나 네.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그쪽으로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딜 일자리고, 예. 하나는 공공근로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지금 네. 거의 중장년 노년층들이 다 하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노년층은 또 복지국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뉴딜 일자리 사업을 청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뭐 청년들의 일자리만 보장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업의 어떻게 보면 좀 특성상 네. 뉴딜 일자리에서 발굴하는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네. 진행을 한다 이렇게 예, 이해를 예.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도 일할 곳이 없는데 그런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예, 많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18일, 19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관련해서 2016 뉴딜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열립니까? 네, 서울시청 신창서에서 개최됩니다. 네. 조금 더 내용을 알려주시면요. 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서울시청 1층 신청사에서 이렇게 개최되는데요. 그 박람회 진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올해 모집하는 뉴딜 일자리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서울시 및 투자 출연기관 채용 설명회도 같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직업 상담사 분들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구직 등록도 받고 뉴딜 일자리 외에도 다양한 구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취업 알선 및 취업 상담을 제공할 것이고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4개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정보도 얻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채용 설명회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입니다. 18, 1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 시민청이 아니고 서울시청 1층 로비입니다. 예. 그러면 미리 참여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도 됩니까? 참여 신청 없이 그냥 오시면 네. 됩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그날 가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박람회는 그렇고 참여 신청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교육이나 특별히 없습니까? 예. 신청하는 별도로 신청하는 건 없고요.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뉴딜 일자리 사업이 2013년부터 지금 해왔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가 이제 4년 차인데 혹시 그 전에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한번 일자리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에 네.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참여 기회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회를 많이 드리기 한번 위해서. 참여했던 분들은 저희는 민간에 가서 일자리를 얻으라는 측면에서 예. 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만 계속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분들은 이제 민간 일자리에 가도록 저희는 네. 사실 디딤돌 일자리이기 때문에 예. 한번 하신 분은 못하는 거로 원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또 다른 분들에게 네, 다른 드린다는 분들한테 입장에서 주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뉴딜 일자리하고요.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박람회 소식 좋은 정보를 전해주셨는데 뭐 이걸 포함해서 일자리 문제가 워낙 중대하고 또 이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그 밖에도 또 올해 좀 계획하고 계신 정책 방향이나 또 방송 보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서울시는 올해를 청년 일자리 원년으로 삼아서
서울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현실에 맞는 고용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한 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박람회, 시민 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우수 중소기업하고 청년들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해 보니까 박 시장님이 직접 청년들이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찾아가서 하고 예, 그런 일자리 대장정. 일자리 대장정 맞습니다. 예. 작년에 아마 11월쯤 했나요? 10월쯤 했나요? 올해도 예.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올해는 연중하는 거로. 연중하는 있습니다.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먼저 좋은 자리들을 많이 좀 자기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들도 함께 있어야겠죠. 오늘 서울시에서 올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하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 얘기했고요. 목요일, 금요일 뉴딜 일자리 박람회 꼭 기억하셨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팀 이승원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